자, 여러분 들어오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펴시고요. 박수 힘차게 치신 분에게 29회 시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07페이지 펴놓으시고 취득세 우리 마무리를 져야죠 오늘. 취득세 그 납세 절차 여기 볼 차례인데 107페이지 예외 보통징수 볼 차례죠. 이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세율 그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이제 표준세율, 중과세율 이런 것도 배웠는데 좀 어려운 부분을 배운 거고 오늘 하나 좀 그냥 다음 순환에 할까 하다가 오늘 그 이번 순환에 그 세율 특례라고 그래서 그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 지난주 그 세율에 대한 거 오늘 그 배우는 것들이 또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 또 좀 넘기면 이제 또 좀 쉬웠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계산 구조 들어가면 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두 개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배운 거 오늘 좀 배울 부분 그다음에 다음에 양도소득세 배우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냐면 우리 취득세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냐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자 보시면 취득세 얘는 어떤 성격의 주세이냐 이런 것부터 우리 이런 것들은 기초 이론에서 배웠죠. 과세주체 이 세금은 누가 과세주체가 되느냐. 취득세 과세주체는 특광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또 배웠고 또 취득세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취득의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공부했습니다.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 공부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예요. 이런 거. 자, 납세 의무자는 뭐 시험에 이번에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공부했고 또 취득세 중요한 것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세금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 우리 지난 시간에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취득 가격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 과세 표준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납세의무자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는 자,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어떤 때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납세의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적게, 낮게 신고됐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다 항상? 시가 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특례가 있었죠? 자, 그래서 특례가 있었는데 언제나 항상 그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어떤 때만 인정한다 그랬습니까?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한다. 국, 수, 공, 옳퍼 보셔야죠? 예, 국수공, 판,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죠? 부. 그래서 국수, 공판법, 부여.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다만 이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있었죠. 단, 화해, 그 다음에 인납, 포기,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검증받은 경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언제나 항상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그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계약서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해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근데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겠고요. 이건 아직 안 배웠고. 근데 한 가지 배운 것이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빵원. 그 곱하기 세로면 산출세 빵 되니까 그럼 무상취득은 취득세 안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니까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무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특수한 거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만약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진 가 있거나 건축물 건축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특히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밭이었는데 자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그럴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4억 증가한 가액.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든 비용을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이 있는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분양권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초 분양자는 분양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요.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그렇죠? 아니고 자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이 낮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실제 그 지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거지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몇 프로 입증될 때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 가격으로 법인 장부로 그 취득 가격이 몇 프로 입증될 때 90% 입증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거 등등을 우리가 과세 표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취득세 특례세율 이렇게 3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 표준세율하고 중과세율을 배웠고요. 근데 특례세율은 안 배웠는데 오늘 제가 봐서 특례세율을 추가로 그냥 설명하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현재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냈던 등록세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2011년도부터 통합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느냐? 취득세만 내면 거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했는데
물론 이제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 뭐냐, 누진세율이 뭐냐 궁금하신 분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기초과정을 그 1, 2월 과정을 자 앞부분을 쭉 듣고 따라오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 2월 과정을 병행하면서 오시고요. 쭉 빨리 들으면서.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외웠는데 립싱크하면 제가 마이크 갖다 댄다고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 지난 시간에 표준세율 외웠습니다. 자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거 등록세 세율을 외웠어요. 그거를 통해서 외운 다음에 거기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옛날 등기비용으로 우리가 외웠는데 자 어떻게 외웠냐? 갑이라는 어려서 조실부만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 고개만 끄덕이고 지금 이분 한 번도 안 열고 예? 자 그래서 그렇지 이게 끝이 아니야? 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자 그래서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입니다. 그래서 상삼팔 상속으로 취득했다. 자 상삼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2.3%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2.8%고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어떻게 외웠다? 무독립 815 그래서 무상취득 무 독립 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고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5 1.5%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U10, 20.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취득에 따르면 U10.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1%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면 U10, 20. 1,000분의 20, 2%니까 여기다 이건 등기비용이죠?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4%. 자, 주택을 근데 다만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가격 취득세 세율을 낮게 적용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하면 3%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연구인하세율 적용될 때 그때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해요. 아니면 그 부속 토지는 아니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이 주택에 자 가정 어린이집용주택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뭐 또 노인복지시설로서 복지센터에 뭐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주택 영구인하세율 주택에 포함해요 제외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용주택을 여러분들이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격에 따라 1%, 2%, 3% 이거 적용되지 않고 자 매매로 취득했다 가정 어린이집용주택을 몇 프로? 4%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요. 무슨 얘기냐 그런 분들이 표정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했습니다. 오늘 문제도 여러분들 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그 다음에 원팔 03시계인데 원시 취득했다.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하면 원8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문제도 그거 나갔을 건데 제가 다음에 나중에는 모의고사에서 문제도 종무에서 출제할 건데 또 건축물을 신축 또는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해서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에서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원팔,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오늘 문제도 여러분들이 받은 문제, 학습 문제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03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세율 같이 갑니다. 03이니까 몇 프로? 2.3%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시요.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입니다. 요거 이런 걸 안 외우고서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외우셔야지.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받고요.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 지난주 수업 안 들은 분들은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듣고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이번 순환만 자세히 제가 세율 배경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설명드리지 5, 6월 달에는 배경적인 거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냥 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순환에 5, 6월 달에 저보고 막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달라는 둥 막 적어달라는 둥 막 어렵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세 우리 중과세율 요것도 보시면 세 개 덩어리예요. 세 개 덩어리인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역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옛날 취득록세가 통합되면서 말이 복잡하게 되는데 그 복잡한 것을 한마디로 규율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취득세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과밀역적 원형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 2배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뭐?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요. 자, 사치성 재산은 자세히 배웠습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가 시험에서는 슬쩍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거 사실상사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고개 드시고 이런 거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슬쩍 집어넣습니다. 고급 선박이지. 별장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고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임대인한테 중과세 합니다. 사실상산으로. 별장 고급 오락장 자 등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또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실상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사실상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은 신설 증설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칠 때 신설 증설할 때는 원시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 승기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골프장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임야한번 버린 몸 이판 사판 어쩔 수 없다.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근데 골프장만 승기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다른 사실성 재산 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이라든가 고급 선박 고급대 같은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승기 취득이든 중과세를 합니다. 그런 것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인데 시가 편익이 얼마 초과하는 선박? 3억 원. 1억이었다 작년에 바뀌었어요.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을 고급 선박이라고. 고급택은 어디서만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고급택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세한 요건은 고급택 요건은 아직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별장, 고급락장, 고급주택의 부속토리 경계불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리로 해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나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별장이 아니었구나. 고급택이나 고급 오락장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고급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했을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까? 며칠 내? 30일 이내, 60일 아니고 30일 이내에 자 우리가 고급택이나 고급락장을 취득하거나 30일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했다.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 취득세 세율이요. 취득세 우리가 세율을 보시면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우리가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했고 중과세율, 취득세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래서 중과세율은 또 역시 세 가지였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또 대도시 내 중과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치성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이거 중과 기준세율이 2%죠? 1,000분의 20 중과 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과밀억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일정한 상업용과 물건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적 원형 내에서 본점용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럴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요거 몇 배요? 예? 몇 배?
2배로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요? 2배를 합한 세율이 뺀 세율이에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다만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대도시내에서 설치 불가피한 업종,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요. 그래서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이런 거, 병원, 은행, 농산물, 유통센터 다 지방으로 내려보면 안 되고, 또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는 목적의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인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목적 주택을 취득한다. 공동주택, 사원 목적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는 세율 3개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례세율. 이게 이제 다음 순환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 특례세율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세율. 자,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예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오늘 특례세율을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디냐면요. 교재 앞으로 좀 가세요. 가셔서 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세율 특례가 나와 있죠, 하단에. 자, 요걸 봅니다. 요 세율 특례도 배경적인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101페이지, 그래서 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넘어가면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특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걸 이제 어떤 얘기인지 제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을 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 요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특례세율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취등록세 통합되면서 여기 새로 신설된 규정이 2011년도부터 어떤 얘기냐면, 특례세율은, 자, 특례세율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혹시 오후에 이제 특강 들었던 분들은 제가 기출문제 특강하면서 설명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 들었던 분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특례세율.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잘 봅니다. 어떤 거냐면, 취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요.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에서는요. 이것을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취득세는 통합되기 전에 무조건 2%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등기하면서 등록세는요, 등록세는 이것을 과세를 했어요. 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목간서에 따라서 뭐하러 2번 신고하냐?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하고, 그래서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등록세를 통합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운이 없는 거네. 왜냐면 하필은 오늘 처음 하는데 됐다시 어려운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다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옛날에 과세를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자, 세목간소에 따라 2개 세목을 통합을 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똑같아야지. 그럼 이걸 같게 해주려면 보세요. 그러면 등기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득세 지난주에 외운 상38, 무독립 815, U1210, 원팔 03시계, 이거는 지금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을 외웠잖아요. 그 통합된 취등록세 포함된 그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요. 자, 예전에 취득세 과세 안 했다고 하니까 2%를 빼면은 지금 통합된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등기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다고 하니까 2%를 빼면 되죠. 중과 기준세율이요. 이게 1,000분의 22%잖아요. 자, 그러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만 남는 거예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취등록세가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던 2%를 빼요. 과세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이게. 그래서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또 봅니다. B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취등록세 자, 통합되기 전에 B라는 사안은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과세를 했는데 2%로.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럼 똑같아지려면 몇 프로 비용만 받으면 돼요? 2%.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면 중과 기준세율이 2%잖아요. 종전하고 똑같아? 똑같잖아요. 등록세 과세하지 않고 취득세만 과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공부는 이겁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요. 자, 형식적 취득으로서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던 자 A라는 사안, 즉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정되는 이 A 사안이 어떤 거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달을 보라고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가르쳤을 때 요거는 지금 손가락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달. A 사안이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게 어떤 사안이냐. A 사안을 아는 게 포인트고 또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이 B 사안이 어떤 거냐. 요걸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특례는 요것에 대한 요런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요 A 사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A 사안. 옛날에 취득세는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 안 했는데 등기비용만 받았던 A 사안이 어떤 거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율 특례.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본격적으로 이거 보기 전에 고기 한번 드시고. 자, 100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숨쉬기가 좀 그렇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자, 100페이지 보니까 세율 특례 양가로 1번 봅니다.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이게 이제 A 사안에 대한 거예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거세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사안인데요. 다만 단서 부분은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취득물건이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이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3배로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요건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심화이론 때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면서 이 중과세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해질까봐. 101페이지 봅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서 5, 6월 달에 작년에는 세율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제가 3, 4월 달에 강의를 했어요. 자세히. 그런데 올해는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작년보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5, 6월 달에 하려고 미루려고 하다가 좀 어떤 이런 거 다른 것 때문에 하여튼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니까요. 101페이지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이요. 그 A사안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아니면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A사안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의 취득이요. 이제 3, 4월 과정 됐으니까 민법에서 환매가 뭔지, 환매권이 뭔지 배우시고 공시법에서 환매 등기를 배웠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을 적용하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동창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설명하는 예가 있는데 어떤 동창들이 있는데 저는 그 동창 있잖아요. 동창 친구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같이 여기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이제 29에 이제 합격하시면 동창이에요, 말하자면. 1년 동안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학창시절처럼 매일 얼굴 보고 공부했잖아요. 도시락도 까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잖아요. 지금 특강 들은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학창시절처럼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막 하면서 공부했는데
그 제2학창시절처럼 소중히 여기셔야죠. 근데 이제 나가서 여러분끼리 이제 믿고 돕고 이제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학창시절에 이제 친구들 언제나 뭐 만나면은 진짜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고 막 그렇잖아요. 10년, 20년 만에 만나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동창 중에서 어떤 애한테,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갑자기 금방 갚는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두절이 되고 그런 경험이 2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친구는 연락이 두절됐다가 나중에 갚았어요. 그런데 또 한 친구는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연락 두절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찾아가려면 걔 부모님 사는 집도 알고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찾아가려고만 하면 다 만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냥 그 좋은 룸사롱에서 술 몇 번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있죠. 아주 오랜만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끔해요. 아, 얘가 그냥 술 한잔 하는 것 같으면 뭐 술, 삼겹살에 소주, 뭐 소고기 먹어도, 참치 뭐 먹어도, 뭐 그 둘이서 술 먹으면은 그런 데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20만 원을 넘지를 않아요. 아무리 저기 먹어도. 저기 접대원 나오는 그런 데만 안 가면은 아무리 먹는 거는 1, 20만 원이면 둘이서 뭐 어떤 곳에서 먹어서도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술 그러면 사줄 수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올까봐 그냥 누가 저를 오랜만에 전화하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제가 왜 갑자기 연락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이라는 친구가 을한테 돈 빌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을이요,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주변에서 빌리다 뭐 빌리가 나한테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을이, 야, 너 네 명의로 사업한 애가 부동산 있지?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 나한테 팔어. 소유권 이전하고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자. 그랬다가 나중에요, 갑이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 치르고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아라. 그러면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이 환매도자 왔다가 간 거예요. 자, 환매수자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왔다가 가고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형식적 취득이라고. 근데 등기는 공시법에서 여러분 배우다시피 요 등기 이거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니까 자,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자, 등기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취득세 과세 안 했던 2%를 빼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그래가지고요.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 취득이요. 자, 상속으로요.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주택 1가구가요.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특례세율이 자, 어떤 경우냐 그러면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저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인데 나 그 집에 가족이야. 너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죠.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요. 그러면 그 주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보다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아버지에서 내 명의로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취득세 비과세했던 2%를 빼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하고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 이거 과세하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다음이 줄입니다. 니은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거는 어린 시절에 자 여기 잠깐 앙케이트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 특강할 때 지난주에 그 앙케이트 조사 한번 했었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요.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읍이었다. 이런 분. 솔직하게요. 다 드러나. 지난번에 특강 들었던 분도 손 들어 쓰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또는 읍이었다. 손. 아니, 의외인데 어디에? 울산? 지금은 광역시인데, 지금은 울산 광역시지. 울산 광역시 중에서도 어디 읍이나 어디 면이 리였구만. 알겠습니다. 자, 의외로 적은데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다. 우리 맨 앞에 지금 사장님 어디세요? 예? 경북 구미. 구미. 구미면 저기 시였겠네요? 옛날에는 선산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으로 바뀌고 어떻든 어린 시절에는 읍이었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 시절에 리 출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 만나면은 부모님 만나면 왜냐면 제가 예전에 무조건 리만 손들으라고 했는데 왜 읍도 손들으라고 하냐면 어떤 수강생분이 내가 딱 보니까 왜 손 안 들어 그랬더니 읍인데요 저는. 읍이나 저기 리나 똑같이 뭘. 자,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읍이었는데 어디 읍도 시골이었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희 유리가게 했었는데요. 이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만 논밭에서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도 돕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농부면 아버지 직업이 농부면 당연히 엄마의 직업은 농부고, 그죠? 자, 아버지가 농사 지으러 가는데 엄마는 아침에 여보 잘 다녀와요 그러면서 집에서 뭐 살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같이 일하러 가시지.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농부면 그러면 자식들도 어린 시절에 반농부죠 여러분들. 부모님 일손 돕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공부 잘하고 막 그러면은 인근 대도시로 유학 보내주잖아요. 중학교부터. 그러다가 진짜 이제 공부에 얘 싹이 있다 그러면 논밭 팔아서라도 이제 서울로 이제 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 일손 돕고 그렇게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장성에서도 장성에서 이제 작용하는 농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역시 아버지 4명이를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참고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올해 개정된 내용이 그 속에 있기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졌어요. 형식 취득이지. 등기는 근데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과세 물건이 합병 후에 중과세율에 따른 과세형 물건에 해당하게 된다. 중과세형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하지 않았다. 중과세율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적용하고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올해 2018년도에 합유물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올해. 작년까지는 공유물 분할만 있다가 올해는 합유물 분할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등기부등본상 가로도 단서, 시험에 나오면 단서도 잘 봐야 돼요. 가로도.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요. 저쪽 가서 설명하기 뭐해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공유물 분할 한번 보세요.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지분인 표시가 없으니까 50%씩 균등 지분이었는데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였다.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목 내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됐었어요. 자,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겠죠? 갑부분 등기, 을부분 등기. 등록
취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자,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공유물 분할, 만약에 등기부등본상 본인임을 초과했다.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을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자,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하고 하여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래 내목내가 차갖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형적 취득인데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겁니다. 올해 합유물도 추가됐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합유물 분할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합유물 분할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5번을 봅니다. 보충 내용도 이거 추가된 내용인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그래서 동일대진에서요. 동일대진에서 이게 동일대진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동일대진에서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동일대진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축물 소유자였었는데 소유하고 있었는데 동일대진에서 몇 메터 옮겼어요. 그러면 자,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그죠? 형적 취득으로. 아유, A였을 때도 소유자 갑이고 몇 메터 옮겼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자, 몇 메터 옮겼을 때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옮겼어요. 그러면 갑소유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형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표제부 고치고 그래야 되니까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에? 그래서 이것도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종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한 가액은 그러하지 않았다. 1억이었는데 1억 3천이 됐다. 3천만 원 종종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 일반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동그라미 6번이요. 다 체크하고 다 미줍니다. 6번.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본다고 그랬죠? 부부가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노력해서 기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남편, 신랑분이 여러분들의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신랑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 힘입어서 지가 돈 번 거지 말이야.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을 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목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남편에서 4명이로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요 형식적 취득에 대한 특례 요거에 딱 이제 맞는 얘기인데 7번이 재작년에 추가가 됐는데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재작년에 추가됐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추가했어요. 그래서 벌채에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설명드렸고 102페이지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있잖아요. 자 이건 아까 비사안입니다. 그래서 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취득세는 옛날에 과세를 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비용만 받는 거예요. 2%만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자 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는 거. 다만 단서 부분은 보지도 마세요. 중과세 되는 것은 헷갈려요. 그거 보면. 그래서 보지 마시고 자 원칙적으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사안이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딱 애초에 거기다 묶어놓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이 자 거기다가 앞에다가 딱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요거 간주취득, 의제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의 경우 취득세 우리 간주취득, 의제취득 배웠잖아요. 이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주취득 동그라미 1번입니다.
표 아래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가로도 밑줄입니다.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제외한다. 자, 이 경우 과세표는 증가한 가액이다. 밑줄짝인데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여러분, 자, 건축물 개수의 경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건축물 개수의 경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자, 건축물을 우리가 개수해요. 건축물을 개수하면, 자,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건축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죠?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자,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면 중과 기준 세율, 이 특례 세율을 정해요. 2%를. 자, 이거. 근데 개수로요,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 부분, 지난주에 배웠어요. 아까도 복습했어요.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어떤 세율?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 표준세율 적용했잖아요. 자,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이요. 표준세율 몇 프로요? 2%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한 열 몇 번 써드릴 건데, 건축물 개수 나오면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근데 의제수,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의 증가가 있다 그러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이거 2%라고 써놨네 제가. 이런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2.8%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축물 개수 요거 적어드린 거는 중요하고요. 근데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항상 면적 증가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계속 봅니다. 선박 차량과 기계 장비 및 토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했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했죠?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거예요. 이때 어떤 세율을 정하냐고요?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정합니다. 요거 적느라고 뭐 이렇게 요거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요거하고 헷갈려서 그런가? 요거하고 헷갈려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자, 요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건 어떤 거냐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어요.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이렇게 지목 변경할 때, 그럴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2억이 됐어요. 이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배웠어요. 과세 표준 금액 얼마입니까? 1억. 예? 자,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이니까 얼마? 1억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때 이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고요? 산출세 구할 때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적용해요. 중과 기준 세율이니까 몇 프로? 2%. 중과 기준 세율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이 2%니까 얼마입니까? 2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읽고 사례 문제로 이거 나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내면은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됐다. 이때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 증가한 가액 1억 원. 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해서 산출세가 얼마?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요 필기 좀 이따 하시고 쉬는 시간에 일단 마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그래서 이런 1, 2, 3번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정하냐?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레저시설이요.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떠올려,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레저시설. 그래서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나? 골프 연습장이요.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8번도 밑줄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또 9번도 밑줄입니다. 임시응행장 등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 앞으로 계속 또 적어드릴 건데 이것도 임시건축물 봅니다. 계속 적어드릴 건데 공사 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 건축물이요. 그래서 임시응행장 같은 이런 임시건축물 보세요. 임시건축물. 이거 내가 자, 임시 건축물 보시면은 사치성 재산은 제외예요. 자, 사치성 재산은 임시 건축물이어도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오면 무조건 중과세죠. 그래서 살성산을 제외하고 임시 건축물이요. 요거 이쪽 아래다 써드려야 되겠다. 임시 건축물. 자, 임시 건축물은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세요. 존속기간 만약에 존속기간 1년 이내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어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 한다? 비과세합니다.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지난주에도 적어드렸어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임시건축물 이것도 계속 적어드릴 거예요.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뭐하고?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근데 임시건축물 자, 만약에 시험에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급 오락장. 살성산이니까 1년 이내라도 무조건 어떻게 하다고? 과세하고.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번, 11번 같은 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요. 요거만이라도 딱 기억하면은 다 고르는 데 시장이 없어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저를 보세요. 필기 멈추고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가야 되겠다.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자, 어떤 거냐면 간주취득의 경우요.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면적 증가 있을 때는 그 증가된 면적은 원시축으로서 원팔 2.8% 적용되니까 하여튼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또 과점주지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 네 가지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떠올려? 레저시설. 레저시설 같은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1년을 초과했을 때 임시건축물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 그래서 자,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예? 아까 우리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걸 대충 훑어봤고,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다시요. 간주취득의 경우 네 가지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됐습니다. 자, 마저 고개를 드시고 마저 빨리 복습 좀 몇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근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 60일 내. 상속으로 취득, 그 전에 잠깐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취득세는 언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오늘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죠? 허가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죠?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또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아닙니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아닙니다.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상속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그 사유 발생일, 중과생이 된 날부터 며칠이야? 30일 이내. 자, 요거 30일 이내예요? 60일 이내예요.
30일 이내입니다. 60일 아니고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취득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후 과세 중 대상이 됐다. 그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 아니고 기산점만 달라지죠. 뭐예요? 신고 납부한다. 이거 세 개 확인하고. 자, 지금까지 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지 등기한 후 아니라고 그랬죠?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에 취득세를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를 요한 재산일 때 신고 납부합니다. 요 기간 중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고요. 납세지,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다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고 취득세 납세지 한 가지 더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소재지별로 안분합니다. 그럴 때 안분 계산할 때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C값 분액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C값 분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그러면 복습하고 또 추가해서 우리 세율 특례 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7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